안녕하세요. 송쌤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 프로파일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 프로파일러는 여러분들 많이 봤죠? 특히 뭐 영화나, 그쵸? 영화 혹은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프로파일러인 경우 되게 많고요. 지금 현재 방영하고 있는 드라마의 주인공의 직업도 프로파일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프로파일러가 사건을 아주 멋지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되게 선망하고 그 다음에 관심 있어 하는 직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프로파일러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이렇게 제가 선택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라마 등에서 자주 등장하고 멋지게 나오는 직업 분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그렇지만 실제 프로파일러의 어떤 실상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TV에서 보는 거랑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여러분들의 진로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프로파일러를 제가 이제 다음 백과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적혀 있어요. 범죄 심리학을 기반으로 과학적이고 심층적인 수사를 통해 강력 범죄를 해결하는 수사관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수사관들, 경찰들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바로 범죄 심리학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니까 심리학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강력 범죄라는 거는 이런 거겠죠. 우리가 이제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거. 즉 연쇄살인이나 그렇죠? 요즘에 또 많이 일어나는 묻지마 범죄. 그렇죠? 아니면은 되게 엽기적인 살인. 그렇죠? 이렇게까지 살인할 필요가 있나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보통의 우리가 알 수 있는 상식 밖에 이유와 행동을 통해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이거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해서 심리적인 피의자의 심리를 파악해서 왜 그런지 또 범죄의 실마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사람이 바로 프로파일러다라고 하는 거고 심리학을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과학적이고 심층적인 이런 수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파일러가 하는 일들을 여기 쭉 적어놨는데요. 보시면 첫 번째는 범인이 남긴 흔적, 그 다음에 현장의 단서. 자,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경찰들이 다 하는 거지만 어쨌든 요게 이제 필요하죠. 이제 객관적인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세 번째는 피의자의 행위의 특성을 보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면담을 통해서 심리 분석을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중요하겠죠. 요거 첫 번째로 중요한 거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 나온 거 유사 사례의 데이터 분석입니다. 요게 또 프로파일러가 하는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비슷한 사례, 그렇죠? 유사 사례니까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혹은 외국에서 일어났던 지금 현재 사건 현장과 비슷한 사례의 데이터들을 쭉 모아요. 빅데이터죠. 모아가지고 경향성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는지, 왜 범인이 이런 일들을 저질렀는지를 분석을 해서 지금 현재의 상황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동일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프로이트에서 말하는 뭐라고 하냐면은 방어 기제라고 하거든요. 인간들은 동일한 방어 기제를 가지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 빅데이터를 잘 모아놓으면은 이걸 바탕으로 범인의 행동 그런 것들을 추측하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프로파일러가 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이제 프로파일러가 하는 일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과정별로 제가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는 범죄 현장을 파악하고 증거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프로파일러가 뭐기 때문에 본래 직업은 경찰이기 때문에 범죄 현장을 갑니다. 네, 두 번째는 피의자의 행적이나 행동, 삶의 궤적, 이 사람이 이전에 어떠한 삶을, 그렇죠?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심리 상담이나 이런 거 가면 알겠지만은 상담을 할 때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삶을 조사하는 거예요. 얘기하게 하고 뭐 부모와의 관계는 어땠는지, 형제 관계는 어땠는지, 친구 관계 어땠는지, 학교 생활 어땠는지 이런 것들 그런 거 조사하는 거 두 번째.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실제적으로 요까지 끝나면 실제적으로는 이제 피의자랑 면담을 하죠. 딱 앞에 두고 면담을 통해서 심리 분석을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심리 분석을 하고 네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유사 사례,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심리 분석한 것과 이제 비교합니다. 이게 비교해서
찾아가죠. 이 사람의 심리가 어떻고 범죄를 어떻게 저질렀고 왜 이랬는지 등등등. 자, 이걸 이제 추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는 자, 이렇게 이제 조사한 자료를 수사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자료를 이제 제공합니다. 실제적으로 수사하는 경찰들이 있겠죠. 이 경찰한테 프로파일러가 이렇게 정리하고 조사한 내용을 제공해서 수사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료들을 제공하는 역할. 자, 이런 과정으로 프로파일러가 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흥미롭죠. 여러분들이 이제 TV에서 보는 것과 비슷한 것도 있고 조금은 다른 것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포인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파일러라는 말을 들어봤고 그 다음에 범죄 심리학자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TV에서는 이거 두 개를 같은 걸로 보기도 합니다. 같은 걸로 보고 프로파일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범죄 심리학자라고 얘기도 하고 하는데 엄연히 달라요. 비슷한 면이 있긴 하지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진로 탐색을 할 때도 이 둘 중에서 어디를 선택할지 여러분들이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확실하게 구분지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프로파일러는 뭐냐면은 이 사람은 실제로 이거 실제 범죄 현장에 투입돼서 피의자들을 면담하고 하는 실제 역할을 합니다. 실제 범죄 현장에 투입돼서 이런 역할을 우리가 이제 TV에서 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프로파일러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본래 직업들은 경찰입니다. 경찰 안에 있으면서 소속은 경찰이면서 거기 안에서 프로파일러라는 그런 전문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이제 TV에서 많이 나오는 분, 요 권일홍이라는 분 많이 나오죠. 그래서 프로파일러 우리나라 프로파일러 1호라고 하면서 나오잖아요. 이분이 이제 원래는 경찰이었어요. 경찰이었다가 거기 안에서 프로파일러 그 연수 그다음에 공부를 한 다음에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다음에 실제 현장에 투입돼서 경찰로서 일을 한 거예요. 이런 분들이 이제 프로파일러고요. 쭉 넘어가 보면은 범죄 심리학자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은 학교에서 여러분들 과 중에 범죄 심리학이라는 과가 있고 또 이런 심리학과 안에 이런 분야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공부한 사람이 학교에서 이제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해서 이런 범죄 심리학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범죄 심리학자들은 주로 대학의 교수나 아니면 연구소 소장이거나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경찰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우리 TV에서 많이 나오는 이수정 교수, 이거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예요. 그래서 이수정 교수가 나와서 범죄 현장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 범죄 심리학자들은 경찰은 아니지만 어떤 범죄 현장이 발생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그렇죠? 참고를 해서 이렇게 이런 현장이 이랬으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라고 참고적인 설명도 해주고 조언을 해줄 수는 있지만 실제적인 투입돼서 역할을 하는 경찰은 아니다라는 거를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파일러가 되는 과정 이게 중요하죠. 자, 보면은 일단은 대학에서 심리학이나 사회학 혹은 경찰이 되기 위한 경찰 행정학 학사학이라는 거는 이제 대학교예요. 학사학위를 최소로 필요합니다. 요게 일단 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과 상담하고 뭔가 경향성, 행동과 심리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심리학이나 어떤 사회학에 대한 학문이 있어야 되고요. 플러스 관련된 전문 석사학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 석사학위는 뭐냐면은 석사과 중에 범죄 심리학이나 혹은 심리학과에 들어가서, 그렇죠? 심리학과에 들어가서 세부 전공으로 범죄 심리학을 전공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문 석사학위를 가지고 플러스 2년에서 3년 정도의 실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해야지 프로파일러가 되기 위한 기본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심리상담사 기억나나요? 심리상담사도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석사 학위가 필요하고, 그쵸? 그 다음에 실제로 상담을 했던 상담 경험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하고 이런 과정은 전문적인 최소의 전문적인 석사 학위와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게 공통적입니다. 그거 이제 필수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프로파일러가 실제로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방법은 경찰 특채 시험을 보는 겁니다. 자, 경찰에서 이제 뽑아요.
프로파일러 분야를 따로 이제 만들어서 시험을 봅니다. 그거 이제 특채라고 해요. 따로 뽑는 거예요. 따로 특별 채용. 특채는 특별 채용의 준말. 따로 뽑는 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일단은 경찰 공채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경찰 공채 시험을 봐요. 뭐 9급도 좋고 뭐 7급도 좋고 어쨌든 이런 경찰 공채 시험을 봐서 경찰이 되고 난 다음에 거기 안에서 본인이 과학수사요원, 즉 프로파일러죠. 과학수사요원에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아서 몇 개월, 1년이든 2년이든 훈련을 받아서 실제로 투입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기본적인 프로파일러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렇고 경찰뿐만이 아니라 보면은 제가 봤더니 경찰뿐만이 아니라 국방부나 검찰이나 뭐 법무부나 세관은 뭔지 알죠? 세관은 이렇게 이제 입출입, 그쵸? 해외로 나가고 들어오고 담당하는 세관,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 등에서 또 채용을 하고 있고 또 채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 분야들은 다 뭡니까? 사람을 상대하는 분야고 플러스 사람을 상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범죄자, 그쵸? 범죄와 관련돼서 연관이 된 분야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범죄 피의자들과를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혹은 면접 상담을 통해서 그 이유와 그 다음에 그 원리와 그 다음에 그런 왜 그랬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심리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요런 부서에서도. 그래서 요런 부서에서도 특별 채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프로파일러가 되는 과정 두 번째인데요. 지금 제가 적어놓은 요 학교의 석사, 그쵸? 석사 과정. 그러니까는 전문 석사 과정에 범죄 심리학이 학과가 개설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는 대학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학이나 심리학 혹은 경찰 행정학과를 나오고 난 다음에 프로파일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대학에 가서 석사학위를 공부하면 됩니다. 물론 더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은 박사학위까지 가도 돼요. 박사학위까지 가서 이렇게 하면 뭐 할 수 있다? 연구직, 그쵸? 범죄 심리 학자까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요게 중요해요. 프로파일러의 현실 잘 보세요. 자, 요걸 보고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현재 2023년 혹은 24년 현재 경찰청에 소속되어 있는 경찰서에 소속되어 있는 정식 프로파일러는 총 40명이 있습니다. 이 40명은 뭐냐면은 소속이 경찰인 거예요. 경찰이기 때문에 직접 범죄 사건 현장이 발생하면 직접 투입되는 프로파일러가 등록된 프로파일러가 40명입니다. 뭐 요런 대학원, 여러분들 요런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까지 포함해서 40명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찰에 채용이 돼가지고 활동하는 프로파일러가 40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의 신규 채용 없습니다. 이 40명은 2015년인가 이후로 계속 40명이에요. 그러니까 신규 채용이 없다는 소리예요. 한 10년간 신규 채용 없이 활동하고 있고요. 실제로 활동하는 프로파일러, 그러니까 왕성하게 자격은 가지고 있지만 활동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프로파일러로서 활동하는 프로파일러는 20명 반 정도 됩니다. 20명 남짓 되고요.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한국에서는 우리 외국과 달리 연쇄살인이나 이유 없이 살인하는 것 등 프로파일링이 필요한 범죄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는 범죄들, 뭐 예를 들면 살인사건이라고 볼게요. 살인사건들은 90% 이상 다 왜 일어나냐면은 원한 관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가족 간에 아니면 친구 간에 아는 사람 간에 너가 나한테 이렇게 했지 난 너무 화나 그래서 죽이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프로파일러가 투입될 필요가 없어요. 왜? 이유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쵸?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유가 확실하지 않고 범죄자가 왜 그랬는지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프로파일러를 하는데 이런 사건들은 한국에서는 아직 거의 많지 않다. 그래서 이제 TV에서 나오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파일러의 수요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실제 제가 이제 현장 수사관들, 그렇죠? 실제로 현장에서 투입돼서 수사하는 경찰들의 인터뷰들이나 이런 기록들을 보면은 이 프로파일러들의 조사 결과를 불신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증거도 없이 그냥 서로 말만을 통해서 이 피의자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이유를 가졌다는 것을 제공하면은 아니 이건 증거도 없는데 그냥 말로 잘 구슬려 가지고 받아낸 게 뭐가 소용이 있냐, 아무런 의미가 없다, 믿지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아직도 많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이유를 통해서 프로파일러가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왕성하게 활용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망을 보면은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중대범죄나 묻지마 살인 등이 증가하는 추세라서 필요성은 커질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 되게 많죠. 사회가 또 각박해지고 이러니까. 그리고 정식적인 채용이 전무한 상황이에요. 아직까지. 그래서 주로 경찰 내부에서 특별 교육을 통해서 양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특채가 아니라 경찰로 일단 쭉 뽑은 다음에 그 내부에서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파일러가 되고자 하는 생각이 있던 친구는 조금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는 가지 말란 소리가 아니라 되는 것이 쉽지 않다, 쉽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파일러보다는 여러분들 아니면 차선책으로 연구를 통한 범죄 심리학자 루트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죄 심리학자가 되면은 각종 연구소나 아니면 대학의 교수로도 안정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경찰청에서 이런 범죄 심리학자들한테 수사 협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프로파일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대학에 있는 대학 교수들, 범죄 심리학자들한테 수사 협조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TV에서 각종 매체에 이런 범죄 심리학자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출연을 함으로써 오히려 프로파일러보다 좀 더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TV나 드라마 등에서 보이는 그런 직업들 되게 선망하고 되게 멋있어 보이는 직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엔 너무 현혹되지 말고 우리 실제 핵심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등학생들, 수험생들 여러분들은 그것만 바라보고 덜컥 지원하고 공부했다가 생각했던 것과 현실이 달라서 좌절하게 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참고로 해서 오늘 보시면 되겠습니다.